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검으로 내세우시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금 과학교육 부문에서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부분 어느 단위나 할 것 없이 과학기술을 명줄로 틀어지고 나가는 이런 과학기술 중시기풍, 인재 중시기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와 올해 1사분기만 놓아도 160여 건의 중요 과학기술 성과들이 이룩되고 또 이제 우수한 발명가, 창의과 명수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바로 이 과학기술 발전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고른고른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청기서 동지의 이 불멸의 사상과 용도의 고귀한 결실인 것입니다. 국가과학원을 비롯하여 찾으신 곳마다에서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건설을 견인하는 기반차이며 국가경제의 죄는 발전 동력이라고 하시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교육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도 명확히 밝혀주신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보연구사들도 당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결정과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바로 이 구호가 당중앙위원회 그 4월 전원에서 이제 새롭게 제시된 구호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과 교육은 국가 건설이 기초이고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징표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교육을 중시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에서도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강사에서만 놓고 봐도 누구나 다 과거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는 이 당의 사상과 뜻을 심장에 새기고 실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교육 사업이라든가 또 과학 연구 사업을 연차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최근 금속공업 부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특파 기자들이 번연 소식에 의하면 금속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생산 토대의 정비 보강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다 같이 힘있게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천리마 지방윤합기업소에서 최성 특파 기자가 번연 소식입니다. 지금 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전후 천리마 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킨 전세대 강철 노동계급의 그 정신으로 수도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철강제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강도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주어진 전투 조건에서 생산량을 늘리자면 영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차지당 생산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직장에서는 합리적인 자기 방법과 효과적인 성존 방식을 받아들여 차지당 제강 시간을 훨씬 단축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따라 배우고 따라 앞서고 좋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한 톤의 강제라도 더 뽑아 수도 건설장에 보내기 위한 집단적 혁신의 열풍을 힘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산 제철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저제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파 없이 높아진 생산 계획을 수행하겠는가 하는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전 설비 이용률을 120%를 높이고 기당 생산성을 1.2배로 높이는 등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제철소가 달라붙었습니다. 없는 솔비 찾아내고 새로 보장하고 자재 예비업이 더 나고 그래서 몇 달은 실이 걸린다던 이 설치공사를 단 보름 동안에 완성하고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안철웅 특파기자가 보내온 서식에 의하면 흥산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올해 철강제 생산 목표를 수행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구체적인 닥던 밑에 현행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질 조사를 통해서 품위 높은 채광장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토대해서 광산에서는 현재 보다시피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연속 진행되니까 박도 처리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데 우리는 해전식 작전과 각종 운수 수단들이 증사 가능을 보장해서 강석 생산에서 지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이 충분히 확보되는 데 따라 지금 근행기 가동률을 높여 생산된 강석을 지대 파쇄 공정에 운반하고 마감 공정, 부속 공정들에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화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생산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김소륜 특파기자가 보내온 서식에 의하면 흥남 전국공장에서는 생산토대 강화와 전국의 질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집단적 경쟁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합리적인 생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5월달 들어와서 정결제의 특성이 달라져서 생산에 막대한 그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자니까 성형 일직장은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가 높고 성형 둘직장은 기술 기능 수준가 좀 떨어지지만은 설비 현대화 수준은 높고 그래서 서로 항상 교대 책임자들, 작업 반장들 서로 이 직장들에 다니면서 서로 현장에 와서 경험 교환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도입해서 제품 및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지금 현재 동시 성형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철 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덕급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과 한돈에 선 심정으로 많은 파츠를 수집해서 철강제 증산으로 들끓는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양호를 발전시킬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지금 각지 양호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흥 보만양호 사업소에서 리덕성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황해북도의 어느 단위를 가보아도 자연 단백목이 하나인 뿔물둥이를 기르는 사업이 군중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도에서는 양호와 축산 부문에서의 단백목이 문제 해결해서 큰 성과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 뿔물등에는 단백 함량이 정말 많습니다. 두 개 뿔이 있고 또 물을 즐긴다고 해서 뿔물등이로 불리는 이 곤충을 우리가 길러보니까 이제 간단한 온도 보장 설비와 또 각종 집짐승 배설물 거기에 이제 빛과 습도 보장만 잘해주면 그 어디서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내에는 이제 저단백이나 저지방 또 각종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항균 펩티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먹은 또 이제 그 물고기든 면역력이 강해서 살림이 높아지고 자연 먹이로서는 이 뿔물 둥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양호에다 뿔물둥이를 도입해 보니까 경제적 효과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색성어 메기에다 시험을 해봤습니다. 2단계를 한번 거쳐보자 하고 시험을 해봤는데 시험구와 대저구로 해가지고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구에다는 순 5분만요 구설이 사료 저성해서 먹이고 그다음에 시험구에다는 5분 50%에 뿔물둥이 50%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한 달 동안 생태 조사를 하면서 이 시험 단계 거쳤습니다. 시험구에다 열대기는 개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고기를 넣었습니다. 우야 이거 대저해보느라고 결과적으로 이거 뿔물둥이 도입해서 한 시험구 물고기들이 피부가 윤택하고 이 개체 중량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심을 가지고 새끼 고기 때, 어린 고기 때, 그다음에 다 자란 고기 때 이 단계를 충분히 지금 고치자 하고서는 지금 새끼 고기 때 더입했습니다.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그래서 새끼 고기 때 먹여보고 그다음에 어린 고기 때는 좀 갈당 쳐서 그걸 먹여봤습니다. 다 자란 고기 때 먹여봤습니다. 고기들이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개체 중량도 상대적으로 지난 시기 경험과 비춰보면서 크는 속도도 빠르고 우선 고기가 병의 건조성이 높아지고 지난 시기보다 사육률이 15%나 더 더해야겠습니다. 일나니까 우선 원가가 절약되고 노력이 절약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거 실용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수산성 운하정어 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어원들도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새끼 물고기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정어의 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사양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 또 자체로 만든 소독제로 수질을 개선해서 많은 새끼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는 이들은 관리공들의 기술균형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해서 새끼 물고기의 사료를 높여나가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라손 정어 사업소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약물을 보다 과학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산소 공급과 지하수에 의한 도운물 공급 체계 등을 구축해서 열대북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양어공들이 선진적인 양어기술을 습득하고 철갑상어와 칠색성어, 가재미, 청어를 비롯한 물고기 기르기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새끼 물고기들의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사육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교구역 그물우리 양어사업소에서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물우리 양어를 시작한 지 3년 됩니다. 그 기간에 작년도 자연재해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피해도 봤지만 거기서 우리 경우가 교훈을 찾아가지고 대동강에 맞는 그 어종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잉어, 그다음에 영종어, 그다음에 그 금잉어, 기념어 이런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어를 하면 물 문제, 먹이 문제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연 환경에서 다 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이거 대동강에 익숙되게끔 수질과 그다음 물 온도 이걸 정상적으로 관찰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거 수역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평양의 여러 장소들에 수삼나무, 전나무를 비롯해서 도시 원림 녹화에 좋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거리의 풍치를 한껏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삼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원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크고 환경보호에도 우위가 있는 이 수삼나무는 현재 원림 관상용으로 널리 심고 가꾸는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삼나무는 그 지구상에서 이미 그 사멸된 것으로 종이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가 1945년도에 세상에 다시 알려져서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수삼나무를 널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수삼나무는 그 이제 나무가 곱게 자라고 또 이제 생김새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주 빨리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그닥 이제 그 토양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해충이 얼마 끼지 않고 이래서 공원 정원들에 많이 심고 가로수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 감나무라든가 살구나무, 뭐 진달래나무 이렇게 이런 수종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삼나무를 비롯해서 그 전나무, 자작나무, 늘어진 붉은 단풍나무, 구미누름나무라든가 구미회화나무를 비롯해서 최근에 또 세계적으로 원림 추세가 이런 채색계통 수종들을 많이 심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제 위에서 말하는 이런 수종들이 최근에 원림 수종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이 수삼나무도 보면 다른 나무들에서는 다 이제 그 잎이 떨어진 늦가을까지도 이제 그 단풍든 잎이 붙어 있는 것을 해서 가을 풍치를 돋구는데도 아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정말 우리 수료님께서 정말 이 한국의 수삼나무를 화분해서 이 전화의 나라부터 심고 가꾸시고 또 저택의 정원에 옮겨서 이제 그 나무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응시켜 주셔 가지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수삼나무가 이렇게 온 나라에 이렇게 퍼지게 됐습니다.
평양시에서만 보게 되면 평양시 그 여러 거리들에서 수삼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그 도시 풍치도 돋구고 또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상쾌한 기분과 마치 그 숲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명거리 여명여관 주변에는 잣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3-4그루씩 군데군데 모아서 심었는데 그 수도의 풍치를 돋구고 있습니다. 전나무, 잣나무, 편백나무를 비롯한 50여 종의 그 나무들을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좋은 나무 심기 방법을 연구하고 받아들이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20여 년 전에 심은 나무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컸습니다. 이런 전나무, 잣나무들은 바늘잎 나무이기 때문에 3 내지 4그루씩 밀집식으로 군데군데 심으면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한 그루만 심으면 나무들이 이렇게 앙상해 보이기 때문에 3 내지 4그루씩 밀집식으로 심으면 멀리서 봐도 나무 모양이 커 보이고 더 심야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밀집식으로 심는다 할 때는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그때 간격을 계산해서 나무 어린 시기에는 그저 매다 50 간격으로 심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잔디밭과 꽃감목들에 대한 정상 관리를 하면서 이런 큰 나무들에 대해서는 그 마른 가지들을 따주고 병해충이 지금 끼지 않도록 병해충 구제 사업에 힘을 넣어서 나무들이 모양이 곱게 잘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흥거리입니다. 그래서 노란 잎새를 활짝 펼치고 있는 이 가로수들이 그 거리를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풍치를 한껏 돋궈주는 이 나무의 이름은 구밉 해야나무라고 합니다. 구밉 해야나무는 가로수로서는 아주 수종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잎이 노란색을 띠고 나무 모양이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주 모양이 보기가 좋고 이거 꽃이 필 때는 향기가 나면서 고리 풍치를 매우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영흥거리를 특색 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이거 수백 그루의 구밉 해야나무를 확보해서 이거 도로 주변에 구밉 해야나무를 심기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거 가지 자르기, 그래서 용량 관리, 그래서 병충 구제 사업을 비롯한 이거 비배 관리 사업에 힘을 넣고 올림 녹화 사업을 지금 중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흥거리뿐 아니라 온 구역에 지금 해야나무를 지금 포치기 한 사업으로서 양묘장에서 나무들을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자리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봐도 이 나무들 사이로 비춰드는 이 햇빛과 함께 반짝반짝 거리는 이 모습이 정말 황홀합니다. 우리도 이 해야나무를 심고 싶어서 여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해야나무에 구밉 해야나무 가지를 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에도 이렇게 수종도 좋고 키우기도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고픈 심정입니다. 다양하고 웅장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 경관을 이룬 천하절승 금강산이 봄 기운이 완연했어 가는 곳마다 푸른 숲이 펼쳐지고 신선한 향기가 넘쳐나 명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울창하게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룬 금강 소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모양을 닮은 기암들, 바위들을 감돌아 흐르는 구슬같이 맑은 물들과 잘 어울려 금강산의 풍치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금강산이 이렇게 높은 산들에까지 봄물이 한껏 올라서 이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이 푸른 잎새들이 아지를 펼쳐서 푹신한 봄의 경관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기기묘묘한 만물상의 기암 줄벽들, 그리고 이 구룡연의 이 구슬같이 흘러내리는 폭포들과 수성같이 맑은 담소들, 이 모든 산악미와 계곡미의 아름다움도 이 금강산의 이 금강 소나무와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강산의 소나무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금강산은 봉우리들도 유명하지만 나무들 또한 유명하다고 하시면서 이 금강산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무가 없으면 벌맛이 없다고 격시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금강산에는 이 금강 소나무가 어째 약 50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룡륜, 만물상, 그리고 3일포, 수종봉 등 가는 곳마다 분포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금강산 외금강 구룡연구역 신미동 입구에 있는 천년기념물 창터 소나무림입니다. 이 창터 소나무림은 자연임으로써 오랜 옛날부터 널리 알려졌습니다. 금강산의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금강 소나무들은 그 거듭과 굳센 기상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우아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너무나도 빼곡히 자라서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군사에 필요한 이 상이나 활, 식량을 비롯해서 병쟁기들을 이곳에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산에서 자라는 금강 소나무들은 대부분 이 80년생부터 200년생들인데 우리 금강 소나무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다른 소나무와는 달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뒷가지가 없이 거추 미끈하면서도 키가 높게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부분은 밤색을 띠다가 점차 올라가면서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 소나무는 이 5월에 꽃이 피고 수종이 되어서 9월에 열매를 맺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금강 소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우리 금강 소나무는 해발거가 50부터 400m에서 자라는데 우리 금강산 아래 지구에서부터 이렇게 무성한 소나무잎이 펼쳐져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간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국과 남아프리카, 브라질 변종 비루스에 이어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세계 각지로 급격히 확산돼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세계적으로 486만여 명의 감염자와 8만 7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주간 240만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되고 2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4,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악성 전염병이 발생한 일이 나라별 하루 사망자 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90%에 달하는 지역들에서는 비루스 양성 반응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주간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간 이 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9,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1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에만도 9,480여 명의 감염자와 2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염병 발생 이래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감염률이 정전에 비해서 거의 30배로 증가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도 감염력이 강한 변종 비루스의 전파로 주간 1만 2,5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특히 10일에는 하루 동안에 2,67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의 최고 수치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에서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까지 1,300명 이상의 인디아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잉글랜드에서는 최근 감염자들 중 7.7%가 인디아 변종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슬로베니아에서도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변종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는 인디아와의 항공 운행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31일까지 오만과 아랍추장국 연방에서 오는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15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사망자는 338만 2,900여 명, 감염자는 1억 6,316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일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자연 에너지 발전 능력이 그 전해에 비해서 45%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1999년 이래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특히 풍력에 의한 발전 능력은 거의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온화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수천 년 전에 거대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문 관측기구의 동작 원리를 새로 해명했습니다. 거대 천문 관측기구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그리스의 기시라섬 바다 밑에 가라앉은 배에서 발견됐는데 전체 부분의 30%에 해당되는 82개의 청동치차들만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장치에 대한 연구는 한 세기가 넘도록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3차원 X선 단층 촬영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이 장치가 거대 그리스인들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데 이용한 천문 관측기구이고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에 기초해서 거대 천문 관측기구를 모방한 장치를 새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거대 그리스 천문학의 발전 면모를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의 남부 지역, 개성시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17일 월요일, 음력으로 4월 초였습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에서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황해남도 남부지역, 개성시에서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과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하 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태천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풍이 7 내지 10m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한경남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강원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매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